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환 TV 방송의 시사 전망대입니다. 오늘 또 뜨거운 뉴스가 차고 넘칩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한 지붕 아래 두 가족, 세 가족 언제 깨질까 모르는 고개사의 첫사랑 정치판 얘기를 지금 곧 바로 들어갑니다. 큐! 본 방송 구독을 돕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 아래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자 무료 서비스 구독, 좋아요, 알람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섹션은 윤석열 정부, 쾌도 남마같이 얽힌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없는 것인가? 요즘 장안에 또 정치권에 화제가 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과 오고 간 메시지가 지금 온통 정치판을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의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오전 11시쯤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라면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이준석 대표를 지칭하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의 첫 섹션의 그 영상을 시청자 여러분 보셨죠? 온통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의 메시지, 윤 대통령께서 내부 총질을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 대통령께서 이런 메시지를 지금 보내서 이것을 또 언론 기자들이, 카메라 기자들이 이걸 또 촬영을 해서 또 내보냈어요. 그래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사선 국회의원입니다. 이 국회 의사당에 보면은 원내대표나 당대표나 당의 고문들은 좌석 배치를 제일로 뒷부분에 해요. 그 뒷부분 바로 뒤에는 언론 취재 기자들이나 방청객들이나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언론 기자들은 망원 렌즈를 가지고 당 대표나 기타 중요한 정치인들의 일투소 일거족을 카메라 찍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 권성동 대표가 이렇게 대통령하고 주고받은 메시지를 언론에 이렇게 나와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온통 지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이 권성동 당 대표의 리더십이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출범한 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3개월도 지금 막 들어가는데 3개월 동안에 권성동 직무대행이 3번이나 사고를 치고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참 그렇고 참 저 역시 제 20대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전라북도 선대위의 대변인으로서 이 친정에 국민의힘에 이 쓴소리를 하고 비판하기가 좀 조심스럽고 참 얼굴이 참 낯이 좀 뜨거운데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오늘 작심하고 오늘 쓴소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대개 그 옛날에 보면 성인들이나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을 보려면은 큰 권력을 주거나 큰 돈을 주면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보통 사람들이나 또는 뭐 정치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 권력 그 완장을 찾으면은 이 사람이 변해요. 또 큰 돈을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면 뭐 이성을 잊어버려요.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향에 전북에도 그 민주당이나 우리 국민의힘이나 그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뭐 당에 뭐 책임을 맡으면은 자기가 다 해요. 북치고 장구치고 캥가리치고 뭐 상무들이까지 돌려요. 사이 보고 노래하고 뭐 임명장 주고 자기 혼자 다 해요. 이런 사람들은 한번 떨어져 보여요. 한번 선거에서 떨어져 보야 남을 배려를 하고 같이 동료들과 같이 화합하는 정치를 하는데 이 권성동 이 양반이 원내대표이고 또 하나 감투를 이준석 당대표의 이 사건으로 대표 직무대행까지 하고 보니까 또 거기에 또 대고 또 윤핵관이라는 중심의 축에 있다 보니까 이 양반이 지금 뭐가 뭔지 좀 취했어요. 권력에 취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친정에 참 이런 말하기 참 부끄러운데 그렇다면 대안이 없냐? 제가 볼 때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요. 뾰족한 대안이.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당무 정지 6개월을 정지를 맞았지 당대표가 실격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조기 전당대회를 할 수도 없고 또 집권한 지 한 3개월 됐는데 비상대책 비대위를 또 만들 수도 없어요. 참 이래서 참 진퇴양난인데 오죽하면은 그 전 비대위였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니 지금 집권당이 도대체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게 무슨 집권당이냐 당대표를 새로 뽑아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도저히 아무리 이렇게 머리를 쓰고 해도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참 난감합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현재가 현존하고 있는 한은 참 난감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 정치 시사평론가들 방송에 나오는 걸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최고위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총사퇴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전당대회를 해서 뽑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준석 대표가 수긍하지 않는 한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개혁은 정치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개혁이 반대 세력이나
그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 할 일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도가 좀 떨어졌어요. 예?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정부가 빨리 이 문제를 매듭을 져서 문재인 정부 때 어지러 놓은 사건들, 지금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해수 공무원이나 탈북 어민의 인권 말살하는 그 사건을 비롯해서 원전 비리 사건이나 또는 이재명 의원 대장동 백현동 사건, 또 특히 민주주의 선거에 헌법을 파괴한 울산 선거 부정 개입 사건, 또 KBS, MBC 언론 개혁 문제, 이런 등등의 큰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당의 내분으로 인해서 이거 한 치 앞을 가지 못하고 있으니 국민들도 보기에 참 난감하고 저희들의 보수를 지향하는 그런 국민들이나 많은 그 시민들이 지금 그 아슬아슬하게 가는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고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가 매듭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섹션. 오늘의 두 번째 섹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스타 장관, 못 말리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요? 지금 법에 따라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백도 없는 말 하지 있습니다. 마십시오.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 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답니까? 아니라 하면 다예요? 아니 실제가 아닌데 그걸 인정하라고 하시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뉴스를 이렇게 보셔서 알지만은 그 박범계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직전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전직 장관을 하신 분들인 자기 전공이나 자기 분야의 상임위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전공 분야나 자기가 장관했던 그 상임위에 질의를 하는 것이 참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 초기 한동훈 장관과 진검승부를 위해서 우리 박범계 장관이 대정부 질의 첫 순서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도 이렇게 보셨지만은 이렇게 이게 박범계 장관이 너무나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나 억양 톤이 높아지고 화를 내는 것 같이,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또 부연 설명을 또 육가 원칙에서 딱 떨어지게 하니까 이 박범계 이 의원이 뭐 참 기가 막히죠. 할 말을 못하고 20초간 그냥 눈싸움을 하는 걸 봤는데 참 이런 걸 보면은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 이게 꼭 필요한가? 그 국회에 상시 국회를 열으면은 상임위에서
언제든지 이런 문제를 말할 수 있거든요. 물어볼 수도 있고. 이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면은 꼭 국회의원들이 각부 장관들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호통치고 막 나무래고 윽박지르고 꼭 그래요. 이게 대정부 질문이 국회 상임위가 계속 국회가 열리면 이거 필요한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는데 그러나 현재는 공정화가 있으니까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민주당의 그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거나 대정부의 장관들 불러놓고는 이 민주당 의원들이 공부 좀 해야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오죽하면 그 민주당의 양향자 의원 있지 않습니까? 양향자 의원께서 민주당에는 세 가지가 없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세 가지가 없다. 염치가 없다. 실력도 없다. 민주도 없다. 근데 뭐 염치 없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실력이. 박범계 의원도 그렇지만은 뭐 이번에 보니까 고민정 의원이 그 2달 전에는 그 한동훈 국회 2달 전에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을 오고 막 주고받고 막 심하게 질의를 하더만은 이번에는 고민정 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패스했어요. 실력이 딸려서 패스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또 여기에 대고 또 최유광옥 의원, 김남국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최유광옥 의원 뭐라고 했습니까? 한땡땡 그 한동훈 장관의 그 딸 그 저자 거기에 뭐 한땡땡 이걸 한땡땡을 한동훈 장관 딸이 거기가 들어갔지 않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한땡땡은 영리범인 한국 3M입니다. 아니 장관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질의를 할 때는 좀 조사를 하고 질의를 해야지 한땡땡 영리법인을 한 장관 딸이라고 하고 또 김남국 의원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장관 딸 논문 저자가 뭐 일 저자가 뭐 이모라고 이모 뭐 한동훈 장관 딸이 이모입니까? 이렇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번에 또 그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동훈 장관 부르다 놓고 윽박지르고 뭘 아냐고 물어보고 아니 그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그 물어보는 내용을 모르겠어요? 알지만은 핵심을 장관들이 물어보는 그 포인트가 뭔가를 알지만은 역으로 여유 있게 그 의원들의 그 질문에 능수능란하게 대처하는 걸 보고 그 한동훈 장관의 별의 순간은 시중에 별의 순간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의 열풍이 불게 생겼어요. 그 예전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장관 검찰총장 뭐 인사니 뭐니 그냥 패싱하고 그냥 직무 정지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검찰총장을 스타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대통령 만드는 것 같이 민주당 의원들이 실력도 없는 민주당 의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한동훈 장관을 공격해 가지고 또 이렇게 스타 장관뿐이 아니라 또 제2의 별이 순간이 오는 그런 사람을 또 만들지 않았나 또 그렇게 또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민주당이 이번에 그
당대표 8월 27, 8일 날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방송 하기 전에 그 민주당 당대표가 그 컷오프가 됐어요. 돼서 세 사람으로 압축됐습니다. 그 이재명 의원, 박용진 의원, 강훈식 의원으로 당 대표는 세 사람으로 압축이 되고 최고위원도 지금 컷오프 지금 통과가 된 사람이 고민정 의원. 이 또 실력도 없는 또 고민정 의원이 또 최고위원이 또 올라섰네요. 고영인 의원, 박찬대 의원, 서영규 의원, 송갑석 의원, 윤영찬 의원, 장경태 의원,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 컷오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당대표 이 세 명 중에 뭐 이재명 의원이 어제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당대표가 되겠죠. 이 당대표가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법적인 문제가 걸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것인가 상당히 궁금증도 들어가고 또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제가 볼 때 정말로 고개사가 줄을 타는 것 같이 아슬아슬해요. 그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도 잘못하면은 분당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민주당도 8월 말경에 이재명 당대표로 선출이 되면은 또 여기도 또 분당이 또 돼서 당이 쪼개지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한 것 같이 지금의 그 양당 체제로는 정말로 국민들이 피곤합니다. 서로 한치 양보 없이 당권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걸 보면은 제3의 당이 필요한 시점이 왔지 않나 또 올 수도 있겠다. 제3의 당의 출현이 올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치권을 보면은 국민은 안정이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내부 분열로 해서 2024년 총선에 당권, 공천 싸움이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벌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윤핵관이 지금 나타나서 지금 불난집에 휘발유를 지금 뿌리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 지금 윤핵관이 지금 나타날 때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개혁을 해야 하고 할 일이 지금 태산 같은데 한치 앞을 못 가고 거기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이런 난리를 치는 거.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재명의 이 법적인 문제, 이게 지금 보통 이게 심각한 문제 다 알고 있어요. 다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당 대표가 되면은 민주당이 분열될 것이다. 다 시중에 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운 이 상황에 고물가, 고환율, 지금 모든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이런 시기에 당은 당대로 국민을 보기에 우습게 아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섹션은
경찰의 난이라고 요즘 시끄럽죠. 13만 경찰들의 지금 온통 난리가 났어요. 경찰은 우리 국민과 밀접한 생활, 경제 그리고 치안 밀접하죠. 우리 주위에 항상 민중의 지팡이라는 우리 경찰들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 군인 못지않게 우리 경찰들의 수고를 저는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어요. 제 주위에도 전현직 경찰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과 소통하고 좋은 대화를 하는데 요즘 그 경찰 그 문제가 이 사회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온통 난리인데 제가 한번 방송하기 전에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그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이 경찰의 모든 인사나 또는 그 경찰 문제에 대해서 뭐 예산이나 행정 모든 것은 물론 경찰청 안에서도 했지만은 그 위에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관리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까지. 청와대에 보면은 그 치안 비서관이라고 있어요. 경찰 출신의 직급이 치안감인데 그 청와대에서는 치안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그분과 민정수석실과 협의를 해서 인사에 개입을 했어요. 천거를 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총경급 이상은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이제 검찰에도 검찰국이라고 있고 뭐 국세청도 관리하는 또 부서가 있고 그래서 이걸 청와대에서 경찰들의 인사 문제나 예산이나 이런 문제를 행정안전부 이제 이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여기에서 경찰 문제를 예산, 인사, 행정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행정안전부로 이렇게 이관을 했는데 그 이제 검찰하고 그 수사권이 이제 경찰로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을 좀 합리적으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관리가 무슨 하명 그 관리가 아니라 행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이상민 행정안전장관께서 경찰국이라고 경찰청 안에 경찰국이라고 경찰위원회와 극소수의 경찰 그 인사를 포함시켜서 경찰국 안에서 인사, 예산, 행정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 현직 경찰 특히 총경급들이 비상휴를 열고 또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국기문란이다. 이러면 난리가 났어요. 제가 볼 때 물론 그 어떤 일을 시행할 때는 충분한 그 현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검수완박할 때도 그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이 밀어붙여갖고 난리를 치르지 않습니까? 홍역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그 뜻도 좋은 정책도 이 소통이 안 되면은 이 불의 화음이 납니다. 그래서 좀 너무나 좀 이렇게 성급한 면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경찰들도 통제를 안 받겠다. 그러면은 통제를 안 받으면 통제를 안 받는 그 행정부서는 그 뭡니까? 예? 통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 국민을 위해서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간단해요. 제가 볼 때 이 경찰의 그 역사를 보면은 정부 수립 후에는 1945년이죠. 그때는 내무부라고 있었어요. 이제 행정안전부가 내무부인데 내무부의 치안국장이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 경찰청장을 치안국장이라고 불렀어요. 정부 수립 1945년에는 그 후에 이제 치안본부장이라고 불렀을 때는 1974년 노태우 정부 초기 때는 치안본부장이라고 했어요. 차관급으로 이제 격상을 했는데 치안본부장으로 1974년에서 1991년까지는 치안본부장으로 불렀는데 경찰청장이라고 부른 것은 1991년에 와서 경찰청장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초대 경찰청장이 김원환 청장이었는데 그 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윤석열 정부까지 경찰청장이라고 지금 호칭을 하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제22대는 김창룡 경찰청장이 얼마 전에 퇴임을 했죠. 그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7월 28일 날 23대 윤희근 경찰청장 그 후보자가 지금 청문회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경찰의 그 역사를 얘기하냐면은 제가 경찰청장 출신 중에서 좀 특이하게 보고 좀 이런 청장은 괜찮다 하는 청장이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부연 설명을 좀 하는 것입니다. 1999년에서 2011년까지 제9대 경찰청장을 한 이무영 청장이라고 계셨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전주 출신인데 제가 그 전에 그 현직에 있던 경찰들이나 전직 경찰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경찰청장 출신의 어떤 분이 그래도 소임을 잘했냐 물어보면 이무영 청장님을 말씀을 많이 해요. 경찰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이무영 청장 때 그 2교대를 파출소나 이런 기타 일선 경찰들이 12시간 2교대를 그 전에는 2교대를 했답니다. 근데 이무영 청장 시절에 3교대로 8시간씩 24시간 3교대 38에 24 3교대를 이무영 청장 때 3교대를 하고 그 이무영 청장 때 경찰청 4대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이 양반이 대민 서비스 확대, 민생 치안 확보, 시국 치안 변화, 그 다음에 조직 관리 개편 이런 4대 개혁을 추진해서 그때가 경찰이 그 복지 문제도 제일 좋았고 경찰의 그 자존감도 좋았고 또 호들이라는 그 마크까지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이무영 청장 때 그 만들었다고 그래요. 친근하고 부드럽게 그 대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그 경찰청장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청의 이 내분 이는 시스템 문제를 좀 슬기롭고 지혜롭게 꼭 경찰 조직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의 생활, 치안, 경제, 사범 이는 국민들의 피부에 닿는 경찰의 정책, 또 경찰의 서비스, 개선, 행정 그렇게 생각하면은 경찰국을 만들든 뭘 만들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난 역대 정부같이 경찰을 통제하는
입맛에 맞게 통제하려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대한민국입니까? 국민들이 다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경찰을 통제하려면 국민들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의 이 문제는 좀 더 경찰 조직이나 윤석열 정부나 좀 마음을 열어놓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생은 민생 치안은 국민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책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이든 또 윤석열 정부를 지지 않는 사람이든 국가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